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너무 많이 지치시죠? 재개발 시장 황금기 온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재개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 방송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면 요즘 뭐 댓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재개발 시장 쪽으로 지금 시장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이게 뭐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면, 남들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남들보다 너무 많이 앞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앞서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반발자국만 앞서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재개발 시장 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개발 시장 쪽으로 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냐. 예, 그거를 오늘 한번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개발 시장 황금기 온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연도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볼게요. 연도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자, 지금 우리가 이 박근혜 정부 때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장들이 입주가 이제 2018년도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2018년도, 그 다음에 작년, 올해 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규제 강화 기조하고 맞물려서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버리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반토막이 나버리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가요.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의 신규 입주 물량이거든요. 아까하고 비슷하죠? 예, 비슷하고 쭉 이제 내년부터는 쭉 빠지는 거죠. 이 전체적인 입주 물량 중에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랑,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으로 지금 이만큼이랑,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이만큼이랑 양을 한번 합해보면 이만큼이니까 거의 뭐 아파트 입주 물량,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대부분이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공급할 땅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기 마곡지구 있죠. 이 마곡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서울의 입주 물량 중에 약 7, 80%가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러면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양대 축이잖아요. 서울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 아파트 공급을 하는 양대 축이 돼버렸는데 그중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 재건축을 하면 개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뭐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주택 외에는 못 팔아먹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공공재건축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공공재건축 뭡니까? 뭐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고 즉 용적률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예, 용적률을 높여주고 대신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공공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 시기예요. 예, 공공재개발도. 자, 그런데 과연 강남에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서까지 공공재건축을 할 단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계속 이 규제, 지금 현재 지금
이 규제를 지금 그대로 지금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즉, 재건축으로 인한 특히 강남, 지역적으로는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재건축으로 인한 물량은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재건축으로 인한 물량이 안 나오면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개발이라도.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재개발 시장 황금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에 대한 배경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데이터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배경으로 한번 보면,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공공재개발 뭐예요? 용적률 상향해주고 상향해주는 용적률의 2분의 1 정도로 임대아파트로 더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재개발은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 있어요. 임대아파트. 그러니까는 원래 지금도 재개발 지역 가면은 임대아파트 동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재개발은 원래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 있는데, 이 재개발에 대한 여기에 용적률 상향해주고 임대아파트 더 지어라? 그런 당연히 재개발 지역은,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에 가게 되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지역들은 오케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 어차피 우리는 임대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좀 더 짓고 용적률 더 주면은 좀 더 짓고 우리는 일반 분양 더 나오겠네. 그럼 당연히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에 비해서 여러분들 규제가 상당히 약해요. 자, 지금 제초안,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는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세 들어보셨습니까?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세는 없어요.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 환수가 재개발은 없다라는 거죠. 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거주 요건도 지금 앞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주 요건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양도.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지만 이 재개발은 관리 처분 때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 관리 처분이 뭐냐면요. 관리 처분 끝나면요. 세입자들이 이주하고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처분 떨어져 버리면 한 3, 4년 내에는 아파트 중국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3, 4년 동안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이 돼서 준공이 날 때까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투자라는 게 뭡니까? 투자라는 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언제 될지 몰라. 언제 될지 모르는 거랑 얘는 이제 3, 4년이면 아파트 입주하는구나 아는 거랑 상당히 틀리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규제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기조입니다. 서울시의 기조. 최근에 이거 제가 예전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서울시의 기조가 지금 도정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상향을 시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대로. 기존과 똑같이. 지금 뭐예요? 서울시에 지금 정책 방향성이 보이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정부가 올린 것만큼 도정법대로 올리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또 안 가는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빠르신 투자자들은 지금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비교해 보면 재건축은 뭡니까? 재건축은 순수하게 헌집 허물고 새집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은 뭐예요? 여기다가 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까지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업비가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이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개발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공재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 사업성이 떨어졌던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보완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완이 되냐면, 먼저 용적률이라던가 아까 지금 기부채납 비율을 용적률 완화해 주고요. 그러니까 더 높게 짓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가 되니까. 그죠? 서울시 입장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고, 또 조합 입장에서는 뭐예요? 늘어나는 용적률의 반만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니까 나머지는 일반 분양분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기부채납 비율 완화되니까. 그럼 어때요?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이런 재개발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정비 사업의 양대축인 재건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지금 정부의 정책상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실 때 정부의 정책상 지금 재건축 완화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규제 안 해줘요. 근데 재개발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정부에서 밀어주고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지자체에서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빠르신 분들은 지금 재개발 쪽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해제됐던 지역 아니면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좀 높았던 지역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재개발이 활성화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젊으신 분들 특히나 아니면 자금 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청약 안 돼요. 그죠? 청약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금 여력이 떨어지니까는 좋은 지역에 어차피 주택을 못 사요. 그 다음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개발이 가능한 개발 예정지라도 왜 지금 정책 기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개발 예정지라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빠르면 됩니다. 남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죠? 예.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에 이게 많이 활성화될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에 황금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인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는 비슷한 금액으로 내가 지역을 찾다 보면은 우리가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지역을 선택하냐에 따라 나중에 차익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인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개발 예정지라도. 개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자, 인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어떤 지역은 10억이고요. 어떤 지역은 20억이에요. A라는 지역은 10억, B라는 지역은 20억. 자, 그런데 이 예정지에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공사비 똑같잖아요. 그렇죠? A라는 지역에서 재개발하는 사업비나 B라는 지역에서 재개발하는 사업비나 사업비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결과물이 틀려지죠. 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주변에 아파트세에 맞춰서 시세가 형성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는 지역에 어떤 지역이 돼야 돼요? 나중에 개발이 되거나 개발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 소득 수준이 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될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주 근접성, 인문적인 환경, 주거에 대한 쾌적성 세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은 주거 쾌적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상구에 어디가 제일 비싸요? 한강변 라인이 제일 비싸죠. 서초의 반포, 강남의 압구정, 송파의 잠실. 그죠? 이렇게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향후에 유입이 될 지역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주거 쾌적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산 한강변 라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가 없습니다. 없는 반면에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서울의 신규 아파트 수요가 약 한 4만 5천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찌됐든 재개발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남보다 반발자국만 앞서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개발 예정지가 지금 아주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팔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예, 서울에 지금 중위 가격이 거의 지금 9억이 넘어가 버렸는데 중간 아파트 가격이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대출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 아니면은 자제분들을 위한 투자 이런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개발 예정지 중에서도 인근 아파트 가격 높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좋아지는 용산이라던가 한강변 라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재개발 시장 왜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개발 시장이 왜 황금기가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지금 이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요즘 이제 절대로 감기 걸리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독감 주사도 꼭 맞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